지금 내가 느끼는 상태는 타인에게 소외된 외로움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자발적 고독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다는 것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혹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상태라고 오해받기 쉽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과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느껴지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 즉 수동적 소외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변과 거리를 두는 자발적 선택입니다. 이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정적 자립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맡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줘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자기 객관화 능력, 즉 메타인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CCTV 한 대를 설치해 둔 것처럼 스스로를 관찰합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는 대신 지금 내 뇌가 불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객관화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남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때 이들은 고독의 시간 동안 훈련된 관찰자 시점으로 상황을 조망하며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답을 찾아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나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보기에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인과 함께 할 때 더욱 진실되고 몰입도 높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온전해야 타인에게도 온전한 진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내면의 대화에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틀어 소음으로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이들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오늘 한 행동은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진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깊은 사유의 시간은 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 뇌는 비로소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고독은 이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의 늪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SNS를 통한 끝없는 비교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애초에 시선의 방향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는지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에 집중합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경쟁 상대는 과거의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보폭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여유.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진 무서울 정도로 단단한 자발적 고독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견디는 연습,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거나 막막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질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치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서 당신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때 우리 뇌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실 고독은 우리 뇌를 재구조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외부 자극을 멈추고 고독에 침짐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특정한 작업에 몰두하지 않고 멍하게 있거나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놀랍게도 이 DM에는 자아 성찰, 타인의 잠정 이해, 그리고 창의적 통찰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통합하고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잡는 가장 동력적인 작업 시간인 셈입니다. 반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뇌는 만성적인 도파민 과부하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SNS의 좋아요, 메신저의 알림, 타인의 시선은 뇌에 즉각적인 보상 신호를 보내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를 타인의 반응에 중독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그들은 고독 속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스스로 생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그 어떤 외부의 환호보다도 강력한 내적 면역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여유를 유지할 수 있는 뇌과학적 비결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물들 역시 이 전략적 고독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계성 이론을 정립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고독은 젊은 시절에는 고통스럽지만 성숙한 시절에는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홀로 사색하는 시단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오두막에 들어가 책만 읽는 생각 주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사회로부터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정교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들이 일상에서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능동적 관찰자 연습입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일기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내 마음이 왜 불편했을까? 혹은 내가 왜 이 순간에 소외감을 느낄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혼자만의 리추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홀로 차를 마시거나 퇴근 후 스마트폰을 끄고 30분간 정처 없이 걷는 행위는 타인의 요구에 맞춰져 있던 뇌의 주파수를 나라는 채널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하라고 강요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외톨이로 치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처럼 겁을 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타인과 잘 지내는 기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술은 바로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기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결코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이 당신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그 시간을 당신의 뇌를 깨우고 내면을 보석처럼 가꾸는 연마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고독을 통해 내면을 채운 사람이 다시 타인과 연결되는 사회로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과제는 어떻게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반응과 대응의 분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비난을 하면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자책하며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죠.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누군가 나를 흔들려 할 때 그들은 속으로 3초간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응은 무엇인가? 이 짧은 찰나의 질문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주고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게 만듭니다. 휘둘리지 않는 대화법의 핵심은 과도한 설명의 생략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빈틈을 찾아내고 당신을 설득하려 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그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담백하게 결론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들은 거절이 상대에 대한 부정이나 공격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경계 설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 설정이란 내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작업입니다. 관계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전전긍긍하고 직장 상사의 짜증을 자신의 무능함으로 연결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기 객관화를 마친 사람들은 감정의 분리에 능숙합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난 것은 저 사람의 사정이지 내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울타리 안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화 속에서도 관찰자 시점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거나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이들은 대화에 매몰되는 대신 마치 영화를 보듯 상황을 조망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불안을 나에게 투사하고 있구나. 나를 통제하기 위해 저런 단어를 선택했구나. 라고 분석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상대의 공격은 더 이상 날카로운 화살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공중을 떠다니는 의미 없는 소음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며 나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그 깊은 자기 신뢰는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도 당신을 호련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일상을 평온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진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의 정의부터 뇌과학적 근거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법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최종적인 결론, 즉 무서울 정도로 단단한 내면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만의 요새를 마음속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연습하고 자기 객관화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함선을 스스로 건조하기 위함입니다. 내면의 단단함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유지하는 마인드셋의 완성은 불완전한 자신에 대한 온전한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역설적이로도 가장 강한 사람은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비겁한 생각, 지우고 싶은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 또한 나의 일부구나라고 인정하며 그저 바라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은 수면 위의 폭풍우와 상관없이 늘 고요하듯 자신의 감정과 실수를 표면의 파도로 치부하고 내면의 심해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자기 연민과 자기 신뢰의 결합입니다. 또한 단단한 마인드셋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점의 전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휘두르려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1년 뒤 혹은 10년 뒤의 나에게도 여전히 치명적일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이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멀리서 조망할 줄 압니다. 지금 겪는 시련은 그저 캔버스 위에 작은 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 원거리 렌즈를 선물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추러 숨가쁘게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만의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셨나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원치 않는 관계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당신의 매력과 에너지는 역설적으로 타인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마석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운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대륙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여정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휘둘려 상처받는 날도 있을 것이고 다시 외로움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중심을 찾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독의 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 끝에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굳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내면의 단단함을 찾아 떠나온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보석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작은 버팀목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